안녕하세요. 오늘은 84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나빠지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나온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당시에 이 책을 썼던 분은 일본 하야시 데루아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은 두뇌 활성화를 위한 음식은 어떤 것인가? 긴키 대학 동양의학연구소에서 앞선 약학적 연구에 종사하신 분으로서 저자가 비로소 그 많은 연구 가운데 이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일본에서 굉장한 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을 이제 최현 씨가 번역을 하셨는데요. 사실 요 근래 이제 이 두뇌에 대해서 이제 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나이가 뭐 많이 들지 않더라도 뇌졸중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식문화와 관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뭐 오래돼 나온 책이지만은 지금 근래에 들어서 또 이런 이제 책들이 이런 분류의 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은 그런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뇌졸중이 한번 오게 되면 이 호스피스에 보면은 굉장히 참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질질 끌죠. 그래서 완치도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이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보면서 건강에 좀 관심, 특별히 이렇게 뇌에 대해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제 쓰게 된 그 책의 그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그 식도락이죠. 그래서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식문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예컨대 육류 지방부는 공기 중에서 산화하기 쉽고 과잉산화를 받아 과산화 지질로 변한다. 이것이 동맥경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성인병을 가져오고 뇌 노화를 크게 촉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육류나 유류를 기름이죠. 기름 많이 사용하는 중국 요리의 경우 본국인 중국에서는 콩이나 당근, 대회양 등 향신료를 음식 속에 교묘히 가미하여 맛을 덮고 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콩사포닌이나 향신료나 정유 성분, 강한 항산 화력을 지녀 기름의 가열에 의해 생기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당근의 사포닌 성분을 지방으로 증가되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하여 고지혈증이나 비만을 방지해 주는 해독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콩에 대한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구인이 비프 스테이크를 먹을 때 마늘을 조미료로 사용하거나 요리에 가미하는데 그것은 마늘이 고기에 풍미한 맛을 돋구는 동시에 마늘 속에 있는 아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강한 역할을 하고 고기의 기름에서 오는 해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경험에서 식사문화로 변화됐다라고. 이와는 달리 일본인은 조상 대대로 신선하고 담백한 식품을 먹는 민족이므로 육류의 지방이나 기름기가 가져오는 피해를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급격히 육식 중심의 주의의 식생활이 밀려났고 게다가 식생활에 간소화라 하여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즉석식품, 가공식품 등의 새로운 음식물을 무조건 섭취하고 있다. 혈액, 혈관, 계통의 질병을 사망률의 최상위에 밀려올려 머리의 노화를 크게 촉진하고 수많은 성인병을 가져오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제 과거에는 뭐 초식 문화였죠. 그런데 갑자기 서구 문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식 문화로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이제 장년 노화,
그 시대 이제 육식 문화를 즐겨 시댔던 그 시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장년 노화의 난치병을 앓게 되는데 이런 연구가 이제 필요해지게 됐고, 그런 결과로 뇌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뇌에는 뇌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은 식문화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콩의 사포닌, 레스틴, 팥의 사포닌, 차의 타닌, 긴제노사이드 등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 두뇌와 건강에 어떤 유효한가를 해명하고, 동시에 그 밖에 뇌세포에 활력을 주고 영양을 보충하고 뇌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과 머리가 나빠지는 음식의 사례를 이렇게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추려서 알 수 있게 되죠. 차례를 보게 되면 아마 이 책의 내용 전체를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나빠지는 음식, 이제 머릿말이 있고요. 제1장의 식사법으로 어떻게 머리가 좋아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죠.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뇌 관리. 인간의 뇌는 125세까지 살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125세까지 살 수 있는 뇌를 음식 문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망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뇌는 뇌세포의 뒤엉킴에 의해 중대된다. 두뇌가 좋아지는 본바탕은 수면과 식사에 있다. 잠 잘 자는 거, 또 식사 문제에 두뇌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식생활은 혈액순환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 혈관을 노화시키는 과산화 지질은 최대의 적이다. 왜 과산화 지질이 무서운가? 혈관과 장기를 좀먹는 과산화 지질, 활동력을 잃은 혈액의 폐해, 염분 과다의 식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과산화 지질하고 지질이라든지 이게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의 최대 적이다라고 하는, 건강의 최대 적도 되죠. 제2장에서는 이대로 나가면 당신의 머리는 점점 나빠진다. 모르고 먹는 이 식품이 위험하다라고. 지금의 식생활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세포는 파괴된다. 뇌에서 영양실조가 있다. 뇌에도 영양실조가 있다. 과산화지질과 과잉설탕이 신체를 해친다. 채식주의, 자연식도 안심할 수 없다.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분 과용은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채식도 자연식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이제 설탕 같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게 이제 지장이 된다는 거죠. 염분은 사실 많이 섭취하는 것은 뇌졸중에 아주 치명적인 원인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첨가물에 주의하라. 식품 첨가물은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화학 조미료가 뇌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 아미노산 같은 게 일본에서 나온 건데 조미료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뇌신경의 균형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뇌 머리의 노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뇌 노화는 기억력의 저하, 노화하기 쉬운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 이런 타입의 사람은 좀처럼 노화하지 않는다. 딱딱한 음식은 머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식생활의 전환에 뇌세포를 정체한다. 그러니까 견과류 같은 것들이 이제 뇌 활동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 포도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3장에서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음식은 이것이다. 두뇌의 명석과 장수의 비밀의 탐지, 필요한 두뇌를 소생시키는 새로운 물질, 선승의 장수 비결, 장수촌의 비밀이 콩에 있었다. 땅과 음식물의 관계, 동북지방의 장수촌은 두부마을이었다. 노화를 방지하는 비밀은 콩이 두뇌를 명석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가 좋아지는 보바탕은 콩에 포함된 사포닌에 있다. 부지런한 사람은 머리가 좋다. 콩의 사포닌 효과가 잇따라 해명되었다. 머리의 노화를 방지하는 놀라운 작용, 입증된 뛰어난 산화의 억제력, 콩의 사포닌이 갖는 11가지 효용, 유익한 사포닌은 팥에도 있다. 팥의 사포닌 효과, 차는 괴산화 지질을 억제하는 장수약이다. 그래서 이분은 맨 뒤편에서 콩 조리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한 것을 마치면서 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뇌 물질,
레시틴의 비밀, 기억력 25%나 증가되었다. 뇌세포 활력을 주어 기능을 높인다. 레시틴은 생명의 기초 물질이다. 생체 활동에 불가결한 레시틴의 유화작용, 사포닌과 레시틴의 협력의 효과를 더욱 높인다. 콩이 갖는 놀라운 특효, 혈관을 정개하여 동맥경화를 방지한다. 혈압을 정상으로, 과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줄인다. 간장의 기능 장애도 개선되고 두뇌와 비만은 관계가 있다. 비만 체질도 근본적으로 개선이 된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가능성이 있고 윤기 있는 살결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유지하려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어깨의 결림이 낫는다. 콩 음식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건 내식의 콩의 비밀. 콩은 이상적인 영양식품입니다. 옛날부터 활용되었던 초건 내식, 두부, 단백질과 지방의 보고, 두유, 필수 지방산을 포함한 마시는 알칼리 식품, 얼린 두부, 보존에 편리한 프리징 드라이의 식품, 두부 껍질, 비지죠. 콩의 정수를 모은 식품이다. 콩자반 비타민 B2가 풍부하다. 사장의 경이적인 건뇌질에서 해명이 되었다. 고려인삼의 사포닌은 두뇌식의 정수. 고려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옛날부터 노화 방지에 특효약이었던 고려인삼, 궁삭도경의 효겸제액의 약품으로 진상, 대지의 양분을 흡수하여 높은 영향력을 갖는다. 사포닌군 긴제노사이드를 대량으로 포함한다. 긴제노사이드가 세포의 수명을 연장한다. 긴제노사이드 효과, 인산사포닌의 놀라운 약효, 피로를 회복시키고 신체를 튼튼하게 한다. 인삼사포닌은 암세포를 억제한다. 혈압을 정상으로 하고 두뇌에 영양을 보급한다. 동맥경화, 고지혈증, 혈전을 예방 개선한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을 개선한다. 당뇨 예방하고 개선에 유용하다. 기침, 진정과 담의 제거에도 효과가 있다. 위양, 궤양, 간장병 개선에도 유효하다. 인삼은 약의 부작용을 제거한다. 인삼 예찬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삼이 좋은 것 같아요. 의사들은 이제 저에겐 인삼은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 경우는 인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5장, 이런 식생활이 건강의 두뇌를 만들어낸다. 수험생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초건 내식이다. 머리를 잘 회전시키기 위한 식사, 뇌에 활력을 주는 레시틴을 섭취하려면 머리의 대적을 배제하라. 식물성 식품은 건강한 두뇌를 만든다. 전통적인 식생활에 숨은 비품, 천재 알을 만든 식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이 이제 천재 머리를 좋게 한다는 것이죠. 기억력, 창의력을 비약적으로 높인다. 두뇌 저하 방지에 가장 잘 듣는 손놀림. 기억력이 감퇴되는 노력이 부족해서 기억하려는 의지가 뇌를 젊게 한다. 집중사고와 긴장 해소가 최대 효과를 낳는다. 상쾌한 머리를 만드는 알파의 비밀. 조깅은 신체뿐 아니라 두뇌도 단련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손놀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본 그 제품 가운데 보면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그 남대문 시장에 아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손 마사지를 쭉 이렇게 손을 갖다 질르를 이렇게 놀리라는 것이죠. 차를 탈 때도 뭐 전철을 탈 때도 운전하지 않는 이상은 손을 자꾸 주물러주면, 손가락을 자꾸 주물러주면 좋다라고 하는 그 두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을 만드는 법 그랬는데 제 맨 뒤편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콩 샐러드를 만드는, 근데 된장 마요네즈를 쳐서 먹는 색다른 샐러드 그랬습니다. 오이를 잘게 썬다. 콩을 삶는다. 콩 냄새가 싫지 않는 간단한 샐러드. 된장과 마요네즈를 섞는다. 각각의 재료를 섞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콩 냄새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샐러드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콩과 닭고기의 익힘, 또 콩찜, 오목찜, 풋콩밥, 콩찌개, 두유 요리, 두부와 닭고기의 햄버거, 두부볶음, 비지요리, 비지의 오믈렛, 콩자반 요리, 콩국, 언두부찌개, 언두부 플라이, 팥죽, 팥과 호박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즘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뇌에 대해서 뭐 치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뇌 관리를 잘하는 것은 사람이 125세까지 살 수 있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